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어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한국 축구 팬들은 사실 다이어라고 이야기하면은 애증이 좀 섞여 있죠. 그런데 이 다이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토트넘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결국에 그러한 행동이 내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슨 인터뷰인지, 그리고 사실 이 다이어에게도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배울 게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이번 시즌 전반기 Dyer was almost a forgotten man. 그는 완전 잊혀진 사람에 가까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토트넘의 5th choice 센터백. 이 센터백으로서는 5순위 아주 교체를 해야 이제 나올 수 있는 에릭 다이어, 그런 느낌이었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그 질서상에서는 사실상 이제 긴급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 그의 커리어가 완벽하게 새로 태어났다. 사실상 불사조 같은 느낌으로 1월 달에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자주 선발 출전을 하면서 결국에는 뮌헨과의 그 계약 연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놀라운 일이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놀라워하고 있는데, 다른 팀에서 뭔가 이렇게 후보인 상황에서 최고의 팀의 어떤 선발 자리까지 가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다이어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다이어의 어떤 상황을 딱 놓고 봤을 때는 놀라운 일이 맞습니다. 놀라운 일이 맞고,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 챔피언스리그 아스날과의 쿼터 파이널 8강전을 앞두고 있죠. 놀라운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에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이어는 자신이 어쨌건 토트넘에 있을 때에서 자신이 토트넘에 있을 때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핸들했는지, 어떻게 감당했는지가 결국에는 자신이 이 뮌헨에 왔을 때 기회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이어를 완벽하게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사실 대체 가능한 자원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다이어가 이렇게 선발 자리까지 나설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근데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good behavior in difficult circumstances,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보여준 좋은 행동, 이 좋은 태도가 결국에는 자신에게 굉장히 이득이 됐다, 큰 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이어가 그렇다고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냐? 몰랐죠. 다이어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뮌헨에 오고 나서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자랑스러운 점 중 하나가 뭐냐면은 I persevered, 인내했다, 참아냈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일 중 하나다. 항상 열심히, 매일매일 열심히 훈련했고, 그래도 체력이 떨어지지 않고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pure blind faith, 이거는 거의 맹목적인 믿음 같은 거였다. 언제 어떻게 뛸지도 몰랐고, 1월에 이적을 할지도 몰랐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고, 그리고 심지어 이 터널의 끝에 빛이 과연 있는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던 다이어인데, 만약에 다이어가 첫 번째 시즌, 그러니까 이 시즌 전반기 이 상황에서 이제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투헬 감독이 새로운 센터백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다이어가 눈에 띄었겠냐? 안 띄었겠죠. 그리고 다이어가 만약에 이적을 했더라도 바로 선발로 뛸 수 있었겠냐? 없었겠죠. 그렇게 보니까 이 기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거 거의 전 우주적 정의가 이 다이어에게 임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Suddenly I was here. 갑자기 나는 여기 있었다. 바이에른 뮌헨에 있었다. 그쵸? 남들이 봐도 놀라웠는데 다이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어떤 느낌이 느껴졌다고. 이 6달 동안 내가 어쨌건 열심히 노력했던 게 헛되지 않았구나. 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다,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내가 뮌헨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러한 어떤 맹목적인 믿음, 내가 뛸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에른 뮌헨에 왔을 때 뛸 준비가 되었었다. 사실은 옆에 있는 케인도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요? 너 어떻게 바이에른 뮌헨에서 지금 선발로 뛰고 있는 거냐? 지금 김민재 선수 이렇게 코트 입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패딩 입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밀어내고 지금 선발로 뛰고 있는 거냐? 어이가 없다는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는 케인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 다이어는 지난 몇 달간 토트넘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번 시즌은 토트넘에서 10번째 시즌이었고, 그리고 아마 계약 연장을 하기 어렵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전에 뛰었던 포르투갈로 돌아가지 않겠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프리시즌 때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좋다, 즐겁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었지만 그런데 문제는 다이어가 이 토트넘에서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이어가 그래도 꽤 주전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시즌이 시작하니까 그가 예전과는 다른 어떤 순위라는 게 이미 뭐 자명했죠. 미키 반더벤도 그렇고 로메로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데이비스랑 로얄 같은 선수들이 센터백 백업으로 서게 되고 로얄은 이제 심지어 센터백도 아닌데 우선순위로 서게 되고 애슐리 필립스 같은 선수들도 다이어보다는 낫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물론 이제 지금은 다른 데로 이제 임대 이적을 갔지만 여하튼 이거는 5순위도 아니고 뭐 6순위 거의 뭐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쓰지 않겠다라는 게 너무나 이제 확고한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지를 볼 수가 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이어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t was the most challenging 6 months of my career. 내 커리어에서 6달 동안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그때였다. 좋은 포지션이 아니죠. 좋은 포지션이 아니었고 나는 침착하고 이 실용적인 방식으로 어쨌건 이 상황을 좀 분석하려고 애썼다. 새로운 매니저가 왔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내 계약상의 어떤 상황이 어떤지도 알고 있었고 1년밖에 안 남았고 클럽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 부분을 이해하면서 뭔가 좀 개인적으로 그런 걸 느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적인 원한이나 내가 싫어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분위기도 그렇고 새로운 체제가 있고 그렇죠. 다이어가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다이어는 어쨌건 토트넘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다고 자신이 느꼈고 항상 자신이 뛸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다이어가 그 첼시전에서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뛰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자신이 이제 뒤로 뛰어가는 그 속도가 빠르지 않은 걸 아니까 무게중심도 항상 뒤쪽에 놓고 열심히 하던 그런 다이어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체제는 그냥 맞지가 않았죠. 맞지 않았고 그리고 다이어가 그렇다고 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뭐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내가 뭐 매니저의 문을 두드려가지고 뭐 왜 나 못 뛰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 해도 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지 내가 왜 안 뛰냐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는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니저가 선수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거를 알고 트레이닝 할 때 최대한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결국에 뛸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최대한 선발로 뛸 수 있게끔 뽑힐 수 있게끔 이제 열심히 하는 게 결국에는 자신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다이어가 어떻게 보면은 참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애니모시티 이게 악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게 전혀 없었다. 그냥 그게 축구다라고 다이어도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반기는 그에게 굉장히 교육적인 경험이 됐다. 그러니까 이 6달 동안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겠죠. 자기 자신이 어떤 선수인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축구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다. 새로운 매니저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면서 많은 걸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대단한 선수죠. 에메르송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 센터백을 뛰면서 FA컵 1대0으로 이제 그 번리 이겼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데이비스가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1월 달에 다이어 정말 보낼 수 있는 거 맞냐? 근데 보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라두 드라구신이 어차피 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이어에게는 굉장히 좀 속상한 상황일 수 있고 다이어도 인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실망스럽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해서 뭔가 뭐 개인적으로 욕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맥락에서 자신에 대해서 좀 저평가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이어가 뭐 개인적으로 상처받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매니저들에게 물어봤을 때 뛴다면 뛴다고 하고 안 뛴다면 안 뛴다고 하는 게 차라리 좋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마지못해 뛰게 해주게라고 하고 안 뛰게 하거나 뭐 이러면 더더욱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이어가 토트넘에 있을 때 단지 좋은 선수 이상의 선수였다. 그러니까 뭔가 드레싱룸 이 그 탈의실에서 어쨌건 선수들의 어떤 관계 가운데 글루 뭔가 이렇게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선수였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국적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함께 좀 뭉칠 수 있도록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스페인어도 배웠었다고 해요. 이 스페인 뭐 라틴 아메리카 이런 쪽에 선수들이 많이 오니까 스페인어를 배우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게 이제 지금의 토트넘에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여하튼 다이어를 기억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은 다이어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더벤이 결국에는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반더벤이 개인 인터뷰에서도 다이어가 굉장히 자신에게 잘해줬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포지션이 어떤지 상관없다. 뭐 그냥 사람일 뿐이다. 그들이 센터백이든 뭐 새로 이렇게 키트맨이든 뭔가 이렇게 유니폼을 주는 그런 사람이든 상관없다. 그 사람들이 어쨌건 토트넘에 왔을 때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게 자신에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이어도 어릴 때 포르투갈에 가가지고 외부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저도 어릴 때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했던 그 경험이 소외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반겨줄 수 있는 포지션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소외시키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미키 반더벤, 애슐리, 뭐 브래넌 존슨, 비카리오 등등의 선수들, 새로운 선수들에게 어쨌건 좀 적응을 열심히 잘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줬다. 다이어는 확실히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다이어가 이제 다른 쪽, 담장의 다른 쪽이다. Other side of the fence 이러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다이어 본인이 이제 외지에서 온 사람이 되었는데 미넨에 있는 다양한 레전드 선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노이어, 키미히, 뮬러 이런 선수들 뭐 전설적인 선수들이죠. 전설적인 선수들이고 그리고 다이어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쨌건 뭔가 많은 우승을 경험해 본 사람들 주위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드레싱룸에 있다는 게 너무나 환상적이다. 너무나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이제 독일어를 해야 되죠. 독일어를 해야 됩니다. 팀 미팅도 독일어로 진행이 되고 물론 이제 동시 통역으로 영어로 번역되는 거를 들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팀 토크를 할 때는 어쨌건 해석하는 사람도 옆에 없고 투헬이 영어로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건 독일어를 안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바이에른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 선생님을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주는데 다이어 같은 경우에도 매일 아침에 이 훈련하기 전에 독일어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독일어도 독일어지만 영어도 힘들 수 있죠. 독일어, 영어 둘 다 힘들 수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소통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김민재 선수가 열심히 독일어를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시즌 초부터 알려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이어도 이야기하듯이 굉장히 어려운 언어다. 어렵죠. 어려운 언어입니다. 어쨌건 아무리 다이어가 뭐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야기하더라도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이 좀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 자체는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레버쿠젠과의 이 비교를 해보면 13점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제 우승은 물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다이어도 이제 축구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제 좋을 때와 더불어서 나쁜 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매일매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좀 하는 것 그러니까 뭐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매일매일 기본적으로 자신이 해야 되는 걸 하는 것이 다이어의 굉장히 중요한 루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다이어가 좀 노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챔피언스 리그다. 야 진짜 바이에른 뮌헨이 아스날을 이제 아스날과 맞붙게 되죠. 8강전에서 맞붙게 되는데 이 경기에 대해서 어쨌건 다이어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 이 4월 10일 날이죠. 수요일 새벽 4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아스날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가 있고 2차전은 4월 18일 날 4시에 이때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아스날의 2차전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좀 바이에른 뮌헨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라치오와의 경기에서 이제 물론 원정에서 1대0으로 지긴 했지만 그 뒤에 3대0으로 이제 그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좀 그 기세를 회복할 수 있었죠. 케인과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2018-19 시즌 토트넘이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 이후에 드디어 좀 깊숙하게 이 챔피언스 리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대2로 이 아약스에게 굉장히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루카스 모우라의 그 해트트릭은 영원히 회자되는 그런 장면 중 하나인데 여하튼 엄청난 그런 경기였다라고 이제 회상을 하면서 자신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30살이고 현재 내 전성기인 것 같다. 그리고 한동안 내 전성기일 것이다. 이것이 나의 최고의 시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다이어가 이야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가 사실은 토트넘에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성숙한 20살, 그러니까 좀 경험이 많은 20살로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나이가 많다라는 어떤 비판을 받고 있죠. 기량이 좀 떨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37살로 보는 것 같았다라고 다이어가 막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에이징 커브에 대한 지적이 워낙 심하니까요. 그런데 다이어가 어쨌건 나중에는 자신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보냈던 그런 곳에서 chance to say goodbye, 뭔가 안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영국에서 어쨌건 선수들 뭐 다이어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겠죠. 영국에 당연히 팬타스틱 풋볼 클럽, 이 토트넘에 대해서 어쨌건 좋은 그런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9년 동안 어쨌건 뭐 좋았던 시절도 있고 안 좋았던 시절들도 있는데 다시 뒤돌아봤을 때 great fondness, 굉장히 어떤 애정어린 눈빛으로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이어라고 하는 선수가 뭐 집안빨이다 혹은 이제 해리케인의 친구라서 이제 뭐 바이에른 뮌헨에 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인정할 것 중에 하나는 힘든 때에도 열심히 했다.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에게 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서 빅클럽으로 갈 기회가 있을까? 뭐 여전히 알 수 없는 일 중 하나지만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토트넘에서 하락선을 그리고 있는 다이어가 갑자기 바이에른 뮌헨에서 지금 선발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역시 인생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이 커리어 마지막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어의 인터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바이에른 뮌헨과 하이덴하임의 경기가 오늘 저녁 10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김민재 선수에 대한 뉴스 보면은 5경기 연속 벤치가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투헬이 지금 뭔가 뮌헨이랑 상태가 안 좋은데 그런데 지금 김민재도 무슨 연대 책임을 지고 선수단 연봉 삭감 뭐 투엘이 뭐 위약금으로 돈방석에 앉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팀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바이에른 뮌헨인데 과연 어떻게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토트넘에서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던 다이어는 과연 이 시간들을 좀 어떻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줄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뮌헨의 상황 그리고 다이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